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광기 어린 관세로 전 세계를 뒤흔든 인물 트럼프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또 하겠습니다. 그 상호 관세를 유예하게 했다고 선언하면서 관세 전쟁의 포상이 잠시 멎었는데요. 시장도 울다 웃다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체 왜 그러냐? 의도가 뭐냐? 이제 어떻게 하냐?까지 쫙 꿰뚫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경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정신 없으시죠?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잠을 못 이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시고 밤사이에 또 무슨 변화가 있을지 또 많은 분들이 트럼프 꿈을 꾸신데 아, 꿈까지. 하도 트럼프 이슈만 다니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꿈에 나오더라고요. 어떡해요. 네, 그만큼 우리 경제적 본능, 이 트럼프의 본능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요. 네. 그 본능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미치광이 행동에 네. 관통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렇죠.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불확실성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네.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융단 폭격에 금융시장이 거의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유예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들고 원래 전략이었다. 혹은 아닌데 깜짝 놀라서 쫄아서 그런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음. 원래 계획이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깜짝 놀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저는 둘 다 설득력은 있다고 봅니다. 음흠. 근데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것은 네. 트럼프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래적인 협상적 어떤 파워가 보통 이럴 때 발휘되는 거야. 예를 들면 겁을 먼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미국으로 제조 제조업이 기지를 오는 거죠. 옮겨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제재.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네. 근데 이 중국 외에도 많은 나라들의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어떤 식으로 펼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깡패가 있어요. 혹시 골목길에서 여기서 만나요. 깡패가 트럼프인가요? 예. 예. 근데 만약에 그 깡패가 음. 위협을 주면서 돈 내놔. 돈 안 주면 때릴 거야. 하는 방식이 있고 네. 먼저 때린 다음에 음. 돈 내놔. 그러면 그다음 안 때릴게. 이 둘 중에 하나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위협적이에요? 먼저 때렸군요. 그렇죠. 먼저 때리는 거예요, 일단. 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고민했던 건 그것도 논리적이다. 왜냐하면 먼저 다 때리고 음. 유예될 대상국들을 하나 둘 찾아주자 하는 음.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협상의 딜을 끌어오기가 좋기 때문에 음흠. 그게 한 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게 계획이었을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가다가 의외로 얘가 대드는 거예요. 중국이. 예. 네. 그런 것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음. 깜짝 놀라게 된 배경은 바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약한 거, 음흠.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금리예요.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트럼프의 약점이 금리다. 예.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채 금리가 튀었죠.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음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공포감 때문이에요.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대대적인 조정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발효되기 전까지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발표와 발효는 다른 거예요. 음흠. 근데 발표로 조정이 있었다는 것은 실물 경제적으로 수출입에 제약이 걸린 건 하나도 없는데 음. 많은 분들의 심리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구나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내던지고 떠나는 거예요. 음흠. 그럼 내던지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게도 통상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고 혹은 위험을 감지할 때 변동폭이 높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내던지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네.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국채에 대한 매수세,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전개돼요. 미국이 망하진 않겠지.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미국 국채를 사자라는 예. 게 보통의 심리였는데 예. 이번에는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거죠? 통상적으로 음. 늘상 주가가 떨어질 때는 바로 이유가 변동성, 음. 불확실성, 공포감이었고 그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을 팔고 음. 안전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거죠. 생각했죠. 그렇게 하면은 채권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근데 그랬는데 의외로 음. 국채 금리가 치솟았죠. 네. 국채 금리가 치솟은 배경에 대해서 네. 또 이게 되게 논쟁이 심해요. 이게 음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것은 다 설입니다. 음흠. 지금으로서는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음. 사후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설이에요. 일본이 팔았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음흠. 근데 일본이 팔았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팔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설입니다. 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것에 의존하고 싶진 않아요. 음흠. 그런데 저는 물론 그렇게 팔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치솟죠. 그렇겠죠. 적어도 팔았거나 음. 혹은 팔고자 하는 공격을 준비했을 수 있다. 카드로서. 네. 나한테 못 살게 굴어? 그럼 나 채권 판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런데 그런데 그럼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걸 내던질 심리가 존재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심리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일본도 중국도 사실은 국채를 대량 매도할 때는요. 상당히 충격을 감안하고 해야 됩니다. 아, 본인도 다칠 거를 예. 감수하고. 그러니까 마치 벌이 침을 쏠 때 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도 거의 죽거나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공격이에요. 음흠. 자폭하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치솟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100개의 채권이 있다. 그중에 50개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럼 50개의 채권 가격은 아, 내가 어차피 다 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닌데 내가 가진 자산에도 해가 되니까. 그렇죠. 음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정하고 내던지는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까 막판 카드일 수는 있겠네요. 그건 막방 카드예요. 어허.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막판에 중국 입장에서 공격을 가할 것은 벌이 침을 쏘듯이 그것은 아마도 국채 매각 혹은 두 번째는 뭐 히토류도 공급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뭐 전량 공급 차단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만 해협에서 공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네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설이에요. 다 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먼저 반영해서 채권 가격이 뭐 이렇게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치솟는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말고 거시경제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재밌게도 확인할 수 있는 이유. 확인할 수 네. 있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치솟았거든요. 일시적으로.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다가 아니라 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아마도 물가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관세를 이렇게 때리면. 그렇죠. 이런 마음가짐.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아요. 그럼 물가가 치솟으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못 내리죠. 못해. 금리를 더 인상할지도 몰라.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어. 멀어져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국채 금리가 치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현상을 반영해서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관세 전쟁 펼치면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미국 GDP가 26%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74%잖아요. 뭐 동맹 합치면. 그럼 네. 그 많은 예를 들어 유러피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유러피안 국가들의 인구가 4억 5천만이에요. 그럼 미국 3억 5천만이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소비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하고 유럽하고 둘 다 미국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럴 때 전략적 동맹 관계를 결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우 전쟁 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전략적 동맹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략적 동맹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미국이 이런 식으로 다 죽어라 이렇게 공격할 때는 유럽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전략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중국 우리한테 팔아. 우리도 뭐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 전 너무 인상적이어서 말씀드린다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마가가 아니라 Make China Great Again 아. 이라는 모자가 하나 띠칸이 있는
더 이코노미스트 아이고. 표지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열받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 경제 무너지나?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 오나 첫 번째, 음흠. 미국 무너지나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그 그러네. 공포감 때문에 미국 자산이 매력이 없구나. 음흠.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음흠.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근거는 이제 소위 마진콜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주가가 조정되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투자 기관들이 그것을 물타기 하잖아요. 많은 네. 사람들이. 아, 그럼 물타기 하려면 뭐 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채를 국채에서 매각하는 거예요. 국채에서 돈 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아.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설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건 다 통계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뭐 중국이 팔았다, 일본이 팔았다 이것은 어떤 일부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음흠. 근데 일본 입장에서 왜 팔까요? 음흠. 팔 이유가 뭘까요? 그쵸. 그럼 미국하고 한판 뜨자는 건가요? 음. 계속 일본은 고개를 숙였는데요. 너무 숙이고 있죠. 계속 숙였잖아요. 네. 완전히 숙이고 있죠. 음. 근데 국채를 정말 매각했을까?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음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매각해 왔고 네. 추세적으로 매각해 왔습니다. 그래프가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추세적으로 매각해 왔고 역시 미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할 때 하나의 카드로서 국채를 조금이라도 매각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냐? 그럼 그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근거적으로 믿는다면 저는 중국이 매각하는 것이 그 설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고 싶고 네. 그거보다는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이런 나머지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가 치솟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군요. 네. 물가. 바이든이 정권을 내준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물가였잖아요. 네. 고물가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오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중국이랑 한판 뜨자는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이 숫자도 계속 바뀌어요. 145 대 84 관세율로 따지면. 네. 그리고 심지어 145%도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매기는 관세 145%도 이것도 품목별로 보면 막 200 넘는 것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종의 치킨 게임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보복에 적극적이에요. 네.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나 시진핑이랑 잘 지낼래. 합의할 좀 생각이 있는데 약간 이런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걸 보고 이것도 혹시 미치광이 전략인가? 막 밀어붙였다가 잠깐 좀 어깨를 두드려 주는 건지 아니면 이 역시 쫄아서 그런 건가? 네.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고 겁을 먹은 건지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경과를 이제 생각보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생각만큼 정확히 생각. 중국의 대응은 정확히 생각만큼 대응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센 카드는 꺼내지 않고 적당한 카드를 꺼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어허.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여러분들께 동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자예요. 음. 한 팔로만 싸웁니다. 오른팔로만 싸워요. 다만 이 오른팔의 힘이 되게 세요. 그리고 중국은 뭐 비유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호랑이처럼 싸워요. 양팔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두 팔의 힘을 한 번씩 때리면 사자 한 팔하고 힘이 똑같아요. 그리고 원래 호랑이는 양팔을 자유롭게 쓰고 네. 사자는 한 팔로만 때리는 그런 싸움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요. 미국은 계속 뭘만 갖고 싸워요? 관세. 관세만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한 팔인 거예요. 음. 근데 왜 한 팔 갖고만 싸우느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 폭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수출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네. 같이 같이 관세로만 싸우면 사자와 호랑이가 오른팔로만 싸우면 호랑이는 지는 거예요. 네. 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의 개수가 적어요. 절대적으로.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같이 마련해야 같은 상응하는 대응이 된다. 네. 두 팔을 같이 싸워야 상응하는 대응이 된다. 거의 정말 용호상박처럼 막 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응하는 대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가장 중요한 게 히토류인 거죠. 음. 히토류뿐만 아니라 광물, 음. 광물 전쟁인 거죠. 마치 2019년에 일본이 우리한테 반도체에 들어가는 3대 소재 소부장. 공급 차단했던 이런 것들, 마치 중국이 요소 공급 우리나라한테 차단했었던 네. 마치 이런 일처럼 히토류 공급을 차단하면 미국의 첨단 산업 제조가 제동이 걸린다라고 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거는 거고, 또 기업에 대한 제재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알령을 음. 꺼내든 것처럼 네.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뭐 드론 기업이나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오른팔 왼팔 같이 싸우니까 대등한 싸움입니다. 음흠. 근데 일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 싸움은 트럼프가 먼저 걸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진핑은 음. 그에 상응하는 조치만 똑같이 합니다. 음. 그것을 넘어서진 않아요. 음. 상응하는 조치만 하고, 심지어 예를 들어 4월 9일부터 관세를 발효한다라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10일부터 발효한다. 음. 이렇게 조금 같은 수준에서 한 발 더 늦은 상태의 같은 수준의 싸움만 합니다. 네가 먼저 했어 이러면서. 그렇죠. 네. 예. 그런 계속 이런 싸움만 벌이는 것이고, 음. 일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음. 관세율로만 쌓았을 때도 네. 10% 나도 10% 20% 나도 20% 이렇게 똑같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음흠. 지금도 그게 예상 가능한 싸움이었다라고 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워낙에 다른 나라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우리 협상할 테니까 좀 만나 주세요라고 전화를 걸 때 중국은 네. 혼자서 우리는 보복할게. 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뭐 유럽도 조금 우리보다는 훨씬 강한 목소리지만 네. 중국보다는 훨씬 약한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도드라져 보였군요. 네. 대등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군요. 지금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시진핑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물러서는 순간 정치적 지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 자기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서로 강경한 태도를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둘이 같이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에 비슷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관세라는 무기 하나만 들고 있는 미국과 예.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카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그리고 아쉬운 쪽은 사실 미국이 더 그래 보이는 게 현상 변경을 해야 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을 갖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들일 노력과 자원이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물론 상응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쭉 가다 보면 오래 버틸 수 있는 쪽은 중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일단 그게 달하는 수준으로 싸우면 둘 다 다칩니다. 그쵸. 예, 둘 다 다치는 건 명확해요. 그러면 세계 GDP에서 26% 차지하는 미국과 20%가 조금 안 되는 약 한 18% 정도 차지하는 중국, 세계 GDP에서 그 두 개 나라만 합하면 45%예요. 네, 절반입니다. 그렇죠. 절반 정도예요. 그러면 그 두 개 국가의 이 GDP 규모의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의 증가 속도가 그쵸. 둔화되는 거예요. 이게 경기 둔화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압력으로 작용할 텐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갖고 있는 카드가 관세 외에도 몇 개가 있겠지만 관세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중국은 대표적인 수출 국가니까요. 네. 관세가 굉장히 센 무기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더 많은 카드가 있다라고 해서 더 세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다양하게 있을 그렇죠. 때. 근데 그 관세 한 해가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은 더 많은 카드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트럼프의 속내는 뭐냐? 결국 뭐 하고자 하는 거냐? 트럼프는 정치인입니다. 마가가 목적은 아니에요. 마가도 수단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중간 선거 이기는 거죠. 내년 11월로 그렇죠. 예정된. 그럼 트럼프와 공화당의 입장은 미국 중간 선거 승리가 당연히 우승이 그게 우선이에요. 근데 공화당의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마가라는 카드를 동원하는 것이고, 네. 특히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치시킴으로써 일자리도 많이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두고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되겠죠. 현 정부가 승리를 하려면. 네. 재정 지출 지금도 과다 지출하고 있고, 그 지출을 하려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빚이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이자 비용이
이미 국방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 지출이 너무 과다해서 베센트도 미 재무부 장관 베센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계속 유지하기 음. 어렵다고까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안살림 맞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음. 때. 엄청난 트럼프 충성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 하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금리를 인하하려면 또 물가를 안정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걸 아예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제가 정치적으로만 해석해 본다면 네. 바이든은 왜 끝났을까? 음. 그러니까 바이든 혹은 민주당은 왜 끝났을까? 미국에서 민주당이 끝난 이유는 음흠. 바로 고물가와 고금리를 못 잡아서예요. 음. 근데 그거 내가 잡겠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트럼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만약에 고물가 고금리를 못 잡는다. 음. 그러면 중간 선거에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부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 고물가 고금리를 잡아야 돼요. 음.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네. 그런 식으로 뭐 원자재 공급 안 하겠다. 그리고 뭐 국채 음. 매각하겠다라는 카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트럼프의 이 행보를 완전히 주춤하게 만들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뭐 아까 최후의 카드일 수도 있지만 음. 여하튼 국채라는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물가와 관련해서는 원자재, 각종 상품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을 꽉 쥐면은 고물가 고금리로 트럼프를 인도해 버릴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카드의 종류가 많은데 네. 그 많은 종류 중에 하나는 상당히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어. 것이죠. 지금 트럼프에겐 예민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음. 본다면. 네.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중국을 몰아세우다가도 아, 시진핑이랑 합의 잘 얘기하고 싶고요. 이런 네. 식으로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건가요? 네, 이 부분 제가 좀 중요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미중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를 여러분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좋겠는데 음흠. 마치 짱과 부짱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 아마 짱은 미국, 부짱은 굳이 중국. GDP 예, 규모로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자님은 이제 여자분이셔서 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왜요? 예. 저 남자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 짱과 부짱의 개념이 있어요. 아유, 저희도 알죠. 저도 초등학교 때 짱을 역할을 많이 했어요. 반에서. 아, 네, 그렇군요. 반. 네, 전체 부짱이 짱은 까불었군요. 전체 짱은 못 하고. 네. 예. 근데 짱하고 부짱하고는 잘 안 싸워요. 오, 왜냐면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 짱이든 부짱이든 함부로 건드리는 애들은 어. 쉬운 애들이에요. 어. 깨갱하는 애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짱하고 부짱끼리는 서로 으르렁대요. 음흠. 자존심도 있고요. 음. 밑에 3짱, 4짱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쏙쏙 들어와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진핑 입장에서 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네, 그렇고 그럼요. 다른 나라들한테도 그렇고요. 이건 꼬리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 계속 으르렁대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으르렁대면 상대방이 깨갱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으르렁했을 때 다른 중국은 같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음흠. 그렇게 으르렁거리는데 긴장도는 굉장히 높은데 예. 근데 짱과 부짱은 제가 한 가지 원칙 뭐라고 해서 싸우지 않는다. 긴장도는 높지만 진짜 맞짱은 뜨지 않는다. 진짜 싸우지 않아요. 음. 진짜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짜 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음흠. 미국 해군에 음. 여러 시나리오 한 20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대만 해협을 놓고 둘이 무력적 충돌을 할 것이다라는 거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해요. 서로 잃는 게 많으니까. 너무나 강하게 잃죠. 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둘 중에 한 나라가 지면 정치적 입장은 당연히 음흠. 뭐 이겨도 어쩔지 모르지만 왜냐면 이겨도 상당한 스크래치를 그쵸. 받을 테니까 네, 네. 그게 정치적으로 어떨지는 한번 가늠해 봐야 돼. 그래서 그 누구도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 극적 화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떨 때일까요? 어떨 때냐면 지금처럼 대충 싸울 때는 극적 화해가 없어요. 항상 싸움은 네. 극단에 갔을 때 아. 극단에 갔을 때 싸움이 있고 저도 지정학적으로는 좀 약해서 많은 지정학 관련 페이퍼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악수하는 장면인데 대만이라는 국기가 그려져 있는 선물함 앞에서
화해하는 음. 모습이에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이 충돌하는 그 지점이 대만 해협이고 그 음. 정도 갈등이 됐을 때야만이 네. 둘이서 화해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아마도 음흠. 뭐 상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는 음. 서로 미중 간의 갈등이 치닫다가 음. 대만 해협에 미국 항공모함이 도래하는 거죠. 아하. 그 지점에 이제 비로소 극적 화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아마도 화해는 물론 미국도 대만을 중국에게 주고 싶지 않고요. 그쵸.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요. 음흠. 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자라는 의지보다 음흠. 중국에게 주면 안 된다는 의지가 더 강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만 해협에서 상당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아. 근데 그런 충돌이 있기 직전에 어떤 방향으로든 음흠. 뭐 전략적 합의죠. 음흠. 그거는 서로 좋아져 가지고 음. 갑자기 친해져 가지고 뭐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선에서 전략적 협상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음흠. 뭐 역시 이제 이런 지정학적 행보는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저도 이럴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음. 이런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그 지금 의견 드립니다. 상정하신 시나리오의 전제는 미중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단계는 화해할 수 있는 단계는 상당한 갈등 그게 무엇이 됐든 그렇죠. 상당한 갈등 수준에 이르렀어야 그것이 네. 가능하고 따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긴장도는 여전하고 음. 그다음에 트럼프라는 사람의 뭐랄까 정신세계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는 것라든지 목표도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 네. 두 개를 일정한 상수로 두고 본다면 시장은 계속 불안할 것 같고 무서운데 네. 지금 우리 막 떨어졌을 때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야, 나 도저히 이런 시장에선 살 수 없다 그러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만약에 저한테 이제 뭐 전화 이렇게 네. 누가 주위에서 물어보면 언제 시장에 들어가도 돼요? 시장에 있어도 돼요? 뭐 열심히 참여해도 돼요? 뭐 어떤 포인트를 보고 해야 될지 팁 하나만 주세요. 제가 사실 하나 공유해 드릴까요? 네. 제가 우리 둘만 듣는다고 네. 우리 둘만 가정하고. 지금 이 마이크 꺼져 있다고 어. 트럼프의 직업이 원래 뭔지 아세요? 비즈니스맨. 아닙니다. 뭡니까? 호떡 장수입니다. 무슨 의미죠? 제가 어. 호떡 뒤집는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호떡을 뒤집듯이 네. 트럼프라는 인물됨 자체가 네. 자주 뒤집는다. 음. 관세 전쟁을 자주 뒤집는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모두가 지금 전 세계인이 예, 지금 겪고 예. 있는 일이죠. 그래서 호떡 장수라고 아, 비유를 예? 했는데 AI한테 부탁해 가지고 음. 호떡 장수로 트럼프를 묘사한 그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네네네. 여기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시면 네. 좋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음. 싸움의 수단이 뭐예요? 자,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중국을 제약하는 건 똑같아요. 목표는 똑같았습니다. 목표는 똑같아요. 네. 역시 선거고 음. 그리고 중국을 때리는 거고 음. 그건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이든도 제조업을 상당 부분 가져오려고 노력을 그럼요. 했었습니다. 목표는 똑같아요. 음. 그러나 음. 수단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수단이 바이든은 예를 들어 총 가지고 싸우고 음. 트럼프는 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공격의 무기가 다른 것이지 목표는 똑같아요. 음. 자, 그런데 음. 바이든은 뭐 가지고 싸웠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바이든 하면 떠오르는 거 칩스. IRA 칩스법 법으로 싸웠어요. 네. 근데 법은 어때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이해 당사자들을 또 많이 모아야 되고. 예. 법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의회가 결정하는 맞습니다. 입법부. 설득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lawmakers. 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결정된 법을 가지고 싸우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계속 음. 찌는 겁니다. 네. 예. 쪄요. 예. 네네네. 쪄먹는 거예요. 여기는 바이든식은. 그러니까 그 정책의 방향성이 나름 일관되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죠.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은 행정명령으로 싸우잖아요. 행정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수단을 이용해서. 그게 관세고요. 아하, 법으로 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통해서 싸우는 인물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명령을 통해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왜 호떡 뒤집느냐가 아니라 계속 뒤집는 인물이다라고 가정하시면 그게 일관적인 거예요. 트럼프라는 인물은 일관적으로
호떡을 뒤집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시면 좋아요. 비일관성이 상수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음흠. 트럼프 이 기간 동안에 극적 화해가 있기 전까지는 음흠. 저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일 거라고 가정하고 싶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변동성이 싫다. 음. 나 밤을 못 자고 트럼프가 자꾸 꿈에 나오고 네. 그러면 나가 계셔요. 저는 그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게 너무 싫다. 그게 스트레스다. 그러면은 나가 계시는 게 맞습니다. 불가피하다. 네. 근데 만약에 음. 그래도 그 변동성의 파도를 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것은 기조적인 흐름, 음흠. 이런 시나리오를 먼저 가정하시고 그다음에 그 변동성을 야기하는 것에 올라타시면 되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미국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시간 차이가 있어요. 10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밤에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트럼프가 뭐라고 행정명령을 발표하는가. 또 SNS로 하니까 X 항상 켜놓고 그렇죠. 있어야겠네요. 네, 그것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분명 이 두 가지예요. 시나리오는 뭐냐면 미중이든 다른 나라든 관세 전쟁을 더 격화시켜 나가는 방향인가, 음흠. 아니면 반대로 관세 전쟁을 완화시켜 가는 방향인가. 그죠? 그 극단이 극적 화해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완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한국은 예외야, 일본은 예외야. 이게 다 뭐예요? 주가를 긍정적으로 올려놓는 요소들이죠. 그렇죠. 반대로 중국하고 더 싸워요. 관세 또 올려요. 중국도 보복을 또 해요. 이런 것들은 또 격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나, 어떻게 행정명령 발표하나, 가짜 뉴스도 좀 귀 기울이세요. 가짜 뉴스조차 사실은 네. 실제로 벌어진 일 일이 수도 있다 됐어요.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로 가정해 와, 놓은 다음에 어렵다. 그런 뉴스에 따라서 호떡을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할 테니까 그것을 이제 올라타실 사람은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 성향에 좀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번에도 유예시키는 결정을 13시간 17분 뭐 이렇게 만에 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부지런하고 올빼미형 분들만 좀 이 장에 이제 올라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